안녕하십니까. 바보도 알 수 있는 C++ 클래스 매뉴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주제 선정 이유를 시작으로 클래스에 대한 기본 설명, 클래스에 대한 기초 지식 이해, 클래스 사용법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C++이라는 언어가 익숙하지 않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가 잘 와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C++의 클래스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C++이 처음인 사람들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첫 단추인 클래스의 기초를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것만큼 제대로 아는 것도 없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클래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증가하고 추후 과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먼저 클래스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클래스란 무엇인가? 클래스가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하는 녀석인가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래스를 왜 쓰는가? 우리가 이것을 왜 배우고 이렇게 어려워하면서 끙끙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특정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 변수와 메서드를 정의하는 일종의 틀이며, 내부적으로 객체를 정의하기 위한 상태값을 의미하는 멤버 변수와 클래스의 동작인 메서드 함수로 구성됩니다. 라고 써져 있지만 뭐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일단 클래스라는 친구는 객체를 만들어내는 애인데, 이 객체를 붕어빵이라고 생각한다면 클래스는 그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붕어빵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스가 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볼 것인데, 방금 말했다시피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이용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이 객체 지향이라는 것은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누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각각의 역할, 기능을 정의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때문에 코드가 여러 객체로 분리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체별로 코드가 존재해서 특정 코드를 재활용하기가 쉽고, 문제가 발생한 객체를 찾아서 고치는 디버깅 과정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대형 프로그래밍에는 많은 기능이 수반이 되는데, 이 기능들을 위해 수많은 객체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객체를 만들고 관리하는 객체 지향 방식이 대형 프로그래밍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죠. 클래스의 기본 형태는 사진처럼 클래스 이름, 접근 제어 지시자, 멤버 변수, 멤버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클래스는 선언을 할 때 중괄호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야 합니다. 이를 코드에 옮겨서 보면 오른쪽 사진과 같은 구조로 짜여집니다. 접근 제어 지시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라이베이트, 퍼블릭, 프로텍티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접근 제어 지시자라는 게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일종의 보안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특정 요소에 접근할 수 없게 조건을 걸어두는 것이죠. 퍼블릭은 모두가 사용 가능한 공유제 정도로 보면 되고, 프라이베이트는 사유제, 그러니까 외부에서 허락 없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퍼블릭 안에 있는 함수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프로텍티드는 퍼블릭과 프라이베이트의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접근이 불가하지만 상속받은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상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내가 특정 누구한테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싶은데 그거를 상속이라는 조건을 걸어서 그 사람이 내가 주고 싶은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접근 제어 지시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먼저 메인 함수에서의 클래스 사용법을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드는 프라이베이트의 멤버 변수들이 있고,
퍼블릭의 멤버 함수,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메소드로 세 가지를 구현을 했는데 단순 텍스트를 출력하는 hello 함수, 변수의 값을 지정하고 출력하는 num 함수, 그리고 변수들의 값을 더하는 플러스 함수들입니다. 먼저 메인 함수에서 이 클래스를 생성하기 위해 선언할 때 입력했던 클래스의 이름을 쳐주고 그 뒤에 이 클래스를 호출할 때 쓰일 별칭을 붙여줍니다. 이 코드에선 myClass라는 클래스를 선언했고 my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안에 함수를 사용하려면 별칭, 점, 함수 이름, 괄호, 닫고 세미콜론을 쳐서 호출하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코드들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 문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제 접근 제어 지시자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클래스를 선언해주고 접근 제어 지시자는 private와 public을 사용할 겁니다. private 안에는 int x, y, z 세 가지 멤버 변수를 선언합니다. 현재 이 세 가지 변수들은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private는 내부 접근만 허용하는 녀석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내부에서 접근하는 녀석인 public 안에 private의 새 변수 값을 조정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똑바로 작동했는지 출력해서 확인하는 함수도 만들어 줄 겁니다. public에 있는 두 함수는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 클래스를 만들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ublic 안에 선언한 두 함수를 정의해 주겠습니다. setNum 함수는 파라미터 3개를 사용하고 순서대로 새로운 x, y, z의 값을 받도록 합니다. call 함수는 바로 위에서 정의한 setNum 함수를 같이 사용하는데 먼저 setNum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x, y, z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 setNum 함수를 사용하여 새로운 x, y, z 값을 출력합니다. setNum 함수와 call 함수는 모두 public에 있기 때문에 현재 외부 접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setNum 함수를 호출하는 것은 외부에서 클래스의 public에 접근하는 것이지만 public에서의 함수는 private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public의 함수를 통해 private에 있는 변수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메인 함수에서 클래스를 만들고 함수를 호출합니다. call 함수는 public에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를 실행한 화면을 보면 처음 xyz 값은 모두 0이었지만 call 함수 안에 setNum 함수가 새로운 xyz 값을 10, 20, 30으로 바꿔주었기 때문에 사진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protected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그 전에 protected는 상속된 클래스에서의 접근만 허용하는 녀석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클래스 상속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클래스 상속이란 쉽게 말해 하나의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겁니다. 먼저 클래스 하나를 선언을 해주고 퍼블릭의 멤버 변수 x, 프로텍티드의 멤버 변수 y를 선언합니다. 이때 퍼블릭의 x는 외부 접근 가능 상태이고 프로텍티드의 y는 프라이베이트와 같이 외부 접근 불가 상태입니다. myClass2라는 다른 클래스를 선언해 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 클래스 선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언한 클래스의 이름 옆에 콜론을 붙이고 public 그리고 상속시킬 클래스 이름을 써줍니다. 이것이 상속을 시켜주는 과정이고 그 다음엔 접근 제어 지시자를 써주고 멤버 변수 또는 멤버 함수를 선언하면 됩니다. myClass2에는 myClass에 있던 두 변수 값을 바꾸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여기서 x는 원래 클래스에 public에 있었고 y는 protected에 있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y는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하지만 상속받은 클래스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코드 전체를 보며 흐름을 다시 잡아봅시다. 먼저 클래스 하나를 선언하고 그 안에 다른 클래스로 상속시킬 변수나 함수를 protected 지시자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클래스를 선언하여 이 클래스의 원래 클래스를 상속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받은 클래스에서의 프로텍티드 변수 또는 함수 접근은 허용됩니다. 메인 함수에서 myClass2를 생성하고 함수를 호출하여 출력해보면 x와 y 값 모두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흐름을 알기 쉽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클래스 선언은 빌딩을 설계하는 과정, 클래스 선언을 끝내고 만들어진 객체는 빌딩이라고 해봅시다. 이 빌딩에 접근하는 방법은 빌딩의 세 가지 문 중 하나를 통과하는 것인데 프라이베이트, 퍼블릭, 프로텍티드라는 세 개의 문이 있는 겁니다. 프라이베이트는 빌딩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라이베이트가 클래스의 내부에서 접근이 가능했던 것처럼 빌딩의 관계자는 빌딩의 내부 사람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 퍼블릭은 외부에서의 접근이 자유로웠던 것처럼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문입니다. 프로텍티드는 상속이라는 특정 조건을 부여받았을 때 출입이 가능했던 것처럼 빌딩 주인의 상속을 받는 사람과 비슷한 또는 그런 것 같은 특정 조건을 부여받은 사람만 출입이 가능한 문인 겁니다. 참고로 프로텍티드 문은 프라이베이트 상태와 비슷했다고 했던 것처럼 관계자도 출입이 가능한 문인 겁니다. 클래스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초이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알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딩이 어렵고 짜증나고 하기 싫고 교수가 도대체 나한테 이런 거 왜 시키나 싶은 마음은 저희도 아주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 굳게 믿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탄탄히 해나가 봅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